자,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드름은 어떤 걸까요? 오른쪽이랑 위쪽인가? 이쪽? 네. 그냥 봐서 알기 쉽지 않죠. 알기 쉽지 않죠. 이거 왜 안 돼? 네. 현장에서 여드름 고객이 트러블이라면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여드름이 아니고 다른 염증성 질환일 확률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거 좀 꺼주세요.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원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의 원인부터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정상 피부는 요거예요. 그 털이 나는 곳에 모낭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피지선이란 게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염증이 어디서 생기느냐가 굉장히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드름과 그렇지 않은 피부에 대해서 했을 때, 이거 살짝 꺼주셔도, 여기. 자, 보면은, 왼쪽이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그 피지선에 피지가 가득가득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지가 가득가득 생기기 시작해서 뭔가 안에서, 속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여드름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고름이 차서 위로 올라오는 게 여드름이고요. 대표적으로 피부염 중에서 모낭염을 꼽자면 모낭염은 사실 염증이 여기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모낭 쪽에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가 호르몬 분비가 돼서 막 피지가 막 많이 생겨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겉에서 세균이 침투해요.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요. 속에서 뭔가 내가 호르몬 때문에 막 피지가 많이 생기느냐 아니면 겉에서 세균이 침투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두 개 어떻게 다르냐면 여드름은 속에서 겉으로 그다음 모낭염의 원인은 겉에서 속으로 뭔가 침투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거거든요. 자, 여드름과 피부염의 차이가 있어요. 여드름은 이 두 가지가 원인이에요. 딱 두 가지. 피지 분비 과다와 모공 폐쇄. 이 두 가지가 원인이거든요. 피지 분비 과다가 근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드름을 일으키는 그 여드름균이라고 있어요. 이 균의 세균의 먹이에요. 피지가. 그래서 뭐 생리 패턴, 호르몬, 음식, 열등 여러 가지 총체적 원인이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나는 사우나를 했는데 뭔가 피지가 많이 분비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생기 전에 약간 피지 분비가 왕성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나는 초콜릿 먹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원인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원인 중에 피지 분비를 일으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고 막힌 모공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죠. 반대로. 네. 이렇게 피지가 위로 올라오는데 사실 모공이 막히지 않으면 위로 그냥 분출이 되면 되는데 모공까지 막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드름은 피지가 나오다가 여드름균과 만나면 화목성으로 변해요. 근데 피지가 가득 차면 좁쌀 여드름 같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그건 설명을 할 거고 일단 피부염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겉에서 침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염증인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척결하고 외부 자극이 쉽게 세균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 미세먼지 안 있는 곳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염증이, 피부염이. 그건 왜 그러냐면 피부 면역력과 재생력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드름이다 하면 요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고 피부염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면역력과 재생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쉽게 세균 침투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여드름과 피부염의 차이점은요. 일단 겉으로 봤을 땐 잘 몰라요. 근데 알갱이가 없어. 이 압출했을 때 알갱이 있죠. 여드름 씨앗. 엄청 큰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나오면 여드름이고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고름처럼 피야 노란색 고름만 나와? 그럼 피부염이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여드름을 제가 피부염은 이따 설명하고 여드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드름의 첫 번째 초기 단계는요. 먼저 그 피지가 많이 생겨요. 피지가 먼저 쌓이고 쌓여서 그 여드름 씨앗같이 뭔가 탁한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모공이 막힌 거랑 결합됐어. 그러면 좁쌀이나 블랙헤드가 돼요. 이거를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하거든요. 비염증성. 이게 초기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냥 모공이 막혔기 때문에 그냥 내가 탁해지는 뭔가 이렇게 우둘두둘한 것들만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게 면포성 여드름 중에 저거는 이제 산소랑 안 만나서 그냥 하얀 거고, 이거는 이건 폐쇄고 이거는 개폐가 된 거예요. 열려져서 산소랑 결합이 돼서 그 산소가 된 거예요. 검은색. 블랙헤드. 사실은 두 개 똑같아요. 똑같은데 산소랑 만났냐 안 맞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공이 막히는 게 초기 단계라면 여기에서 플러스 여드름균이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드름균이 피지를 좋아하거든요. 피지의 먹이를 먹고 여드름균이 염증성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화농성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화농성이 되다가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이런 각화 현상까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여드름에는 이러한 과정으로 생긴다. 그래서 여드름 씨앗이 여기 초기부터 다 안에 씨앗은 들어 있어요. 그 여드름 씨앗. 하지만 이렇게 비염증성, 염증성으로 발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드름은 가장 중요한 게 각질 제거. 피지가 속에서 많이 생기는 것도 억제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는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피지가 못 나왔던 구멍을 좀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예, 각질 제거를 한 다음 사실 여드름은 많이 균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유지해 주는 게 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그 모공 속에 있는 피지까지 제거해주면 3개의 솔루션을 다 한 거겠죠. 사실 여드름은 이 세 가지만 해주면 사실 별 탈 없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피부염이에요. 피부염은요. 각질 제거 똑같아요. 왜냐면 피부염도 염증이다 보니까 뭔가 그 사실 조금 다른 게 여드름은 이 피지가 못 나와서 그 각질 제거를 해준다면 모낭염이나 다른 피부염들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이 너무 침투가 돼서 피부가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이 생겨요. 그래서 둘 다 원인은 다르지만 각질이 생기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각질을 둘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 피부 장벽 유지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세균에 감염이 잘 된 피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벽을 유지하는 거는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차이점은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피지가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드름은. 근데 피부염요 피지가 없어요, 속에. 그냥 고름이 차 있는 거예요. 염증. 염증만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사실 이분들은 겉의 환경에 많이 노출됐을 때, 남들이랑 똑같은 환경에 노출된 미세먼지 똑같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나만 이렇게 염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면역력을 개선을 해주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솔루션에 들어갈 거니까 이 원인들을 사장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요 내가 기본적인 그 틀 갖고 설명을 해줘야 사실은 내가 그 신뢰가 없거든요. 요 틀을 알고 계시고, 자, 그 전에 이제 제품들을 제가 이제 쫙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분을 쫙 뒤에 보면은, 뭐, 그 살릭시드, 애시드, 무슨 애시드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애시드가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냐면, 자,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그
대표적인 각질 제거 성분들이 있어요. 이 각질 제거 성분들 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하라는 각질 제거 성분 속에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아하라는 것 속에는 락틸 애시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제품을 딱 뒤집어 보면 애시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 개념에 있는 게 이 아하, 바하, 파, 라하거든요. 요걸 제품별로 제가 좀 나눠놨어요. 자, 이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나눠졌냐면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분자 크기가 위로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분자 크기가 작아요. 작고요. 그 다음, 반대로 얘기했다. 반대로 얘기했다. 분자 크기가 크고, 여기 위로, 아니에요. 맞아, 맞아. 제가 처음에 말한 게 맞아요. 크고 작고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지용성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수용성, 지용성. 그래서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눴거든요. 자, 이 중에서, 자, 아하 먼저 볼게요. 어, 이걸 다 보고 그러면 이걸 먼저 볼게요. 분자 크기가 커지면요. 어, 굉장히 천천히 흡수가 돼요. 천천히 흡수가 되는 대신 좀 각질 제거가 마일드하게 되고 잘 안 되고 좀 피부 자극이 대신 적어요. 그러니까 좀 예민하신 분들이 분자 크기가 큰 걸 쓰면 좋겠죠. 그 다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지용성은요. 친수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름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피지 속에 있잖아요. 모공 속에 있는 피지. 피지까지 닿는 거예요. 피지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은 오른쪽 쓰는 게 중요하고 왼쪽은요. 왼쪽은 수용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용성은요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피지를 녹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건성이라든지 뭔가 각질만 제거하는 사람은 왼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모낭염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민한데 사실 피부 속에 피지는 없어. 그러니까 지용성을 쓸 필요가 없고 수용성하고 뭔가 그 분자 크기가 뭐 예민하신 분들은 위에 거 쓰고 안 예민하면 밑에 거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여드름은 오른쪽 중에 고르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제품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하부터 이거는 찍어서 사장님들이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하시는 게 외우는 게 좋아요. 왼쪽 오른쪽은 아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애시드예요. 락틸 애시드. 근데 이 애시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보습력도 좋고요. 각질 제거를 하고 좀 노화 개선에도 좋아요. 잔주름 뭐 각질 제거를 해주니까. 건성이나 면포성 여드름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굉장히 좋고 위에 파는 친축성이긴 한데 좀 민감한 피부에 좋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천천히 침투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일드한 각질 제거가 필요하신 분, 네, 보습이나 항염, 그래서 민감성이나 건성에 좋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바하 많이 알고 계신 바하의 대표적인 성분이 살리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리실릭 애시드가 대표적으로 들어있고 여러 가지 애시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걸 제가 가져왔고요. 이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임신이나 만 13세 이하는 좀 사용을 안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성 화농성 여드름 무조건 바하가 좋아요. 바하가 들어간 성분이 좋고 요 세 가지 제품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질 제거, 피지 제거, 항염 기능. 이 세 가지가 요게 초록색이 그거예요. 그 토너. 무슨 토너죠? Here You X. 글로우 되게 긴데 그 토너 있어요. 그게 바파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 요거 그다음에 여기 맨 왼쪽은 좀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클렌징 젤 있죠. 클렌징 젤 퓨어 클렌징 젤, 퓨어 클렌징 젤이에요. 퓨어 클렌징 젤은 여드름이 쓰면 좋은 게 아니고 뭔가 각질 제거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쓰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드름은 좀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나눠서 보시면 되시고 이 라아 제품은 저희 제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핑크바이옴. 핑크바이옴은 민감성, 지성 피부에 굉장히 좋고요. 마일드한 각질 제거와 피지 제거, 항염을 해주는데 이게 라하가 또 한 가지 좋은 게 피부 장벽 그까지도 유지를 시켜줘요.
그 나머지는 산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 약산성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핑크바이옴은 웬만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 좋은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피부 장벽, pH 약산성도 유지해주면서 각질 제거도 소프트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예민하면 위쪽, 그렇지 않고 뭔가 그 튼튼한 밑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나눠서 좀 처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네, 그래서 먼저 각질 제거가 공통점이잖아요. 이 각질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가지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각질 제거 제품은 위 두 가지. 저희 제품 중에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화학적은 아까 전에 뭐 아하라든지 바하라든지 뭔가 성분을 통해서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밑에 대표적인 제품들이에요. 제가 다 제품들을 가져왔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처방을 해주면 되고요. 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해주셨는지 내가 제품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책에다 써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사님 뒤에 계셔서 너무 조급해 지금 시간이 또, 예. 또 이렇게까지 왜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질 제거 성분은 아까 그 성분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피부 장벽 유지. 이건 공통적이잖아요. 이 공통적인 피부 장벽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성분들이에요. 피부 장벽 유지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pH 밸런스, 약산성 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해줘야 되는데 염증이 있다라는 건 사실 유분을 투여하면 안 되죠. 그래서 pH는 이 두 가지 기억을 하시고 유수분 밸런스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수분 제품, 유분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답답해서 간지러워요. 모공을 막아서. 그래서 유분 제품 위주, 수분 제품 위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솔루션 제품 넣고 침묵을 넣잖아요. 넣어주셔야 돼요. 피부 장벽을 유지하면서 솔루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추가로 이제 넣어주는 거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내가 나는 이러한 크림 타입이 좋다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젤 타입이 좋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뭔가 약간 물 같은 형태 아니면은 젤 형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타입별로 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형태, 텍스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 차이점, 피지 제거와 면역력 개선, 요게 두 개 차이점이잖아요. 요걸 볼게요. 먼저 피지 제거를 해주는 건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히어 유 글로우 엑스폴리에이팅 토너. 네, 피지 제거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바하가 들어간 락, 뭐, 그 아닌데? 살리시드 H가 들어가 있는 성분, 바하가 들어가 있는 성분 이 세 가지가 피지 제거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각질 제거 플러스 제거까지 해주는 건 요 세 제품이에요. 요 세 제품이고 그 다음 요거는 그 바하아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이 그 유분을 클레이팩은 유분을 제거하고요. 마린 머드는 노폐물을 빼줘요. 모공 속에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팩이 피지 제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 개선은 사실 속해를 해줘야 돼요. 면역력 개선 해줄 수 있는 파마넥스 솔루션은 유스스펜, 티그린, 엘로프리, 레이시맥스, 티알라인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염은 요거 양자기를 추가로 재서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드름은 요게 추가로 들어가주면 훨씬 더 캐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있던 사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다짜고짜 양자기를 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 설명을 해줘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요걸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면포성 여드름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면포성부터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면포성 여드름은 퓨어 클렌징 젤, 엑스폴리에이팅 토너 180도. 그 다음 추가로 팩으로 들어가야 될 건 아크네버하고 아크네버 있죠. 그 파란색 지니팩 그거하고 스크럽. 그다음 화목성인데 지성인 여드름은 루미스파 아크네하고 엑스폴리에이팅 토너를 집어넣는데요. 그 나머
그 조금 더 환원성이 조금 잠잠해질 때 180도는 집어넣는 게 좋아서 제가 가로를 해놨어요. 조금 훨씬 더 붉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두 제품하고 위에 공통적인 제품 있죠. 첫 번째 줄에. 저 제품은 추가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 180도는 조금 나중에 들어가면 좋고 추가로 팩은 스크럽 클레이 머드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 예민한 여드름이 있어요. 뭐 지성이든 건성이든 상관없이 조금 너무 건드려놔서 예민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민하신 분은 핑크바이옴이 굉장히 좋아요. 핑크바이옴 굉장히 좋고 그 다음 팩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면 좋고요. 예민한 게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180도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통적인 제품은 요거 넣고 추가로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pH 장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제품을 공통적으로 넣고 이제 나머지 솔루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피부염은 그냥 각질 제거 가볍게 하는 퓨어 클렌징 젤 정도, 그다음 핑크 바이옴 예민해져 있어요. 피부염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핑크 바이옴 정도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 팩은 요런 팩 아크네버, 그다음 솔루션 팩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티그린 팩, 엘로프리 팩, 바디바 팩. 요런 거는 피부 겉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 팩이고요.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피지를 제거해주는 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팩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공통적인 제품은 장벽을 유지해주고 수분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 추가로 루미스파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 루미스파가 빠졌는데 루미스파를 추가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중에 이제 화농성 지성 여드름만 루미스파 아크네로 젤로 바꿔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루미스파 아무 젤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두피까지 심한 열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얼굴만 그런 게 아니고 머리까지 뭔가 심한 열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약간 머리카락이 좀 얇아지기 시작하고 조금 탈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는요. 파마넥스 도와주는 파마넥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갈바닉으로 림프 순환을 조금 도와주면은 좋습니다. 열감 순환을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고요. 그다음 얘네들로 일차적으로 케어를 하고 어쨌든 여드름으로 만난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저랑 만나면서 뭔가 긴 솔루션에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우리가 휴 재생을 해야 될 땐 갈바닉 페이셜과 그다음 180도 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이런 솔루션까지 들어가시면 좋아요. 하지만 피부염은 종류에 따라서 아토피 같은 분들은 사실 180도 들어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염도 좀 봐서 진정되는 상태 따라서 180도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드름이 피부염 총 틀어서 이런 트러블 환자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남들은 안 나는데 너만 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냐. 그러면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 맞춰서 나랑 길게 6개월 이상을 봐야 된다. 왜냐면 한 번 난 사람은요 계속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염증 있으신 분들도 계속 퍼지거든요. 계속 나요. 그래서 꾸준히 나랑 인앤아웃 케어를 상황에 맞춰서 케바케로 즉각 해야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나랑 소통해서 6개월 정도는 나랑 봐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장님들을 신뢰하고 사장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고객이거든요. 그러면 100% 매니아로 남겠죠. 절대 뉴스킨 제품 아니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거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사장님들이 어쨌든 원인부터 케어까지 길게 고객들이랑 호흡을 맞추시면서 솔루션을 하셔서 사장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